안녕하세요. 방쌤TV 의사 박민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안검하수인데요. 안검하수란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검하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안검하수가 왜 생기는지, 원인들, 그리고 안검하수를 치료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올리지오를 이용한 안검하수를 해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눈이 좀 처져가지고 고민이셨던 분들, 안검하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좋은 정보 가져갈 수 있는 시간 되실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검하수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눈꺼풀 처짐이라고 할 수 있고, 눈꺼풀 처짐이 왜 생기는지를 봐야 되는데, 정확한 의미의 안검하수는 우리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에 힘이 약해져서 눈꺼풀 자체가 우리 눈 안구를 가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진단명은 아닙니다. 안검하수가 진짜이냐 가짜이냐 이것도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진성 안검하수라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안검하수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눈꺼풀이 처지는 거, 이게 진성 안검하수고요. 가성 안검하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근육의 힘은 정상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피부가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진짜 안검하수가 아니거든요. 눈꺼풀이 처져 있으면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겠죠. 근데 의심을 한 상태에서 눈꺼풀이 이제 얼마나 처져 있는지 이 정도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눈꺼풀 처짐이나 안검하수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좀 보는 게 중요하죠. 안검하수가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가장 많은 원인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윗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 있고 발달이 안 돼서 처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고, 후천성 원인으로서는 노화에 의해서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늘어져서 처지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신경마비나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원인은 살이 많이 쪄서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이 생겼을 때 처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눈꺼풀을 덮고 있는 이 피부 자체가 늘어져 가지고 처져 있는 것도 원인일 수 있죠. 안검하수를 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눈을 딱 정면으로 응시한 상태에서 빛을 딱 비춰봤을 때 이 동공의 빛 반사점이 생기거든요. 그 선을 딱 그은 다음에 그 선에서부터 윗 눈꺼풀 테두리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길이가 정상 범위는 한 3-4mm 정도인데, 이 길이를 측정해서 한 2mm 이하로 좁아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안검하수라고 진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안검하수의 정확한 의미가 눈꺼풀 근육을 잘 못 써서 힘이 약해져서 잘 못 들어 올리니까 처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눈을 뜰 때 사용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눈꺼풀 자체에 있는 눈꺼풀 올림근, 그 안에 있는 뮬러근, 그리고 눈을 뜰 때 사용하는 이마 근육,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눈을 들어 올릴 때 가장 먼저 평가하는 근육은 눈꺼풀 올림근이에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마 근육을 못 쓰게 손가락으로 눈썹을 딱 눌러주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위를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눈꺼풀이 내려가 있는 요 라인에서 탁 들어 올렸을 때 이 길이, 눈꺼풀이 딱 이동하는 그 거리가 정상 범위가 한 13mm에서 18mm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한 8mm 이하로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동 거리가 짧으니까 근육 힘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이게 안검하수의 진단 두 번째 방법이에요. 솔직히 안검하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연 수술적인 방법이 맞고요, 사실. 근데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육의 힘이 떨어져 있고 처져 있는 거니까 이 눈꺼풀 올림근 자체를 절제해서 줄여주는 거, 이게 이제 방법일 수 있고, 그리고 절제하지 않더라도 눈꺼풀 올림근 자체를 접어가지고 꿰매가지고 붙이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아서 처져 있는 경우는 지방을 좀 제거해주는 수술들, 그리고 눈꺼풀 자체가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경우는 눈꺼풀 자체를 조금 절제해서 당겨서 붙여주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수술을 하면 좋지만 수술을 했을 때 흉터도 좀 남을 수 있고 멍도 들 수 있고 회복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올리지오, 아이 올리지오를 이용해서 눈꺼풀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육 자체가 힘이 없어가지고 떨어진 안검하수는 사실은 근육을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올리지오 자체로 안검하수를 해결하는 건 사실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안검하수의 원인 중에서 피부의 노화에 의해서 피부가 늘어져가지고 처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꺼풀 테두리는 정상 범위인데 피부가 늘어져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 이런 경우는 아이 올리지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피부가 늘어져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를, 옷이 구겨져 있는데 다림질하면 쫙 펴지고 좀 쪼여 되잖아요. 아이 올리지오로 늘어져 있는 요 눈두덩 피부 늘어짐을 다림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좀 달라붙겠죠. 그러면 이렇게 좀 편하게 뜨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검하수 자체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안검하수 중에서 눈꺼풀 피부의 늘어짐 때문에 생긴 안검하수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가성 안검하수는 아이 올리지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듣고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눈은 진짜 안검하수일까요? 가짜 안검하수일까요? 맞춰보세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답은 저는 가짜 안검하수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제 눈을 자세히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힘 자체는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눈꺼풀 자체가 지방도 좀 있고 이렇게 좀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리고 있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졸린 눈처럼 보이고 안검하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안검하수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탄력을 좀 좋아지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 눈 뜨는 게 편할 수 있고 눈이 좀 커지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관심은 많은데 진료하고 시술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항상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했죠. 올리지오라는 기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 기회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촬영을 한번? 아이 올리지오를 제가 한다 그러면 일단은 타겟 자체는 이제 눈두덩이에 있는 피부를 조여주는 거니까 이 부분에다가 안전하게 시술할 것이고, 오늘 하는 김에 제가 여기만 하진 않고 눈가라든지 눈 밑도 같이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눈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부를 하고, 우리가 아까 눈을 뜨게 하는 근육 중에 단순히 눈꺼풀 올린 것만 있지 않고 이마근도 이렇게 올리는데 기여한다 했잖아요. 사실 이마 근육이 되게 넓게 있는데 이마 근육 자체가 눈꺼풀에 붙어 있지는 않고 눈썹까지만 붙어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어쨌든 눈썹을 들어 올리면 눈꺼풀도 따라 올라가니까 이마 근육도 눈꺼풀을 올릴 수 있는데 기여하죠. 그래서 올리지오를 할 때 이마도 조금 이렇게 쏴주면 더 편하게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올리지오라고 하지만 눈 주변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탄력을 줘버리면 괜찮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조금. 뜨겁네. 아, 뜨겁구나.